자,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현재 8.15 판문점 회담 합의 이후에 일고 있는 낙관적인 어떤 풍토들, 심지어 뭐 어제 경실련 통일협회 자담에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열어야 된다. 저는 이분들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판문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20%가량 올란 것은 국민들이 평화를 얼마나 염원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만나면 이제 경제교육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해야 된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에 지돈 가지고 정확하게 지책임하에 투자를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거 헐값에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요. 북한과 남측과의 관계, 북한과 세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런 불안정한 국가에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북한의 뭐 개성공단에 전적으로 자기 어떤 자본으로 투자를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회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다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북한과 남측하고의 관계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이를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정상회담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뭘 좀 제대로 알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무슨 중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외교적 공조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실험해 보려고 북한이 그 타이밍에 도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격까지 가면서 준전시 상태라고 하면서 잠수함도 숨기고, 자, 잠수함이 사라진 거요? 남측에 내려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군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을 떠올라야 된답니다. 공기도 떠올라야 공급을 받고 자체적으로 공기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대요. 그리고 떠올라야 공기를 가지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완전 구행이죠. 제가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이쪽 경락고에서 또 다른 데 옆에 경락고로 숨겨놨을 거라 했는데, 뭐 제가 아는 정보망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누가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쭉 이렇게 남측을 향해서 공기 부양정, 잠수함, 특수요원 뭐 이렇게 포했던 부분은 전쟁 직전까지 한번 가서 우리가 이 병력이나 무기들을 쭉 펼칠 때 상기한다 그러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방어해 주려고 노력하는가를 한번 보자. 왜 북한이 이 대목에서 했을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 열병식에 가 미국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거고, 미국의 국방부나 조야에서는 상당히 입이 튀어나와 있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 그거 여부를 갖다가 테스트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8.15 그 판문점 회담의 8.25 남북 회담에서 서로 간에 공동 이 보도문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과연 잘 지킬까요? 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100% 안 해주면 결국은 북한이 사고를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북한은 단계별로 살라미, 스페인에 가면 그 소세지 중에 아주 짠 가늘게 썰어서 피자 같은데 위에 올려 먹는 소세지 안주로 쓰고, 그러니까 북한은 뭘 하나 해주려면 그 사이에 거의 한 두께 한 0.23cm 정도로 잘라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결제를 받으려고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결제받는 것은 뭘까요? 금강산 관광 열어라 할 겁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될라면요. 그거는 금강산에서 하자 할 거예요. 청소 다 해놨을 거예요. 지금 한참 안 써가지고 먼지가 있을 건데 청소 다 해놓고 거기 이제 하자. 자, 이걸 기하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오이사 조치를 우리가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내부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이제 내분이 시작되겠죠.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북한이 금강산 총격이나 천안함 이 피격 문제 때문에 폭침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선언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재발 방지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제하냐. 자, 그러면 또 정부 일각에서는 그럴 겁니다. 오이사 조치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 해제해가자. 자, 어떤 행태로든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의 경제 협력에 대한 오이사 조치, 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뭐 인력 교류까지도 과거에 DJ나 노무현 정권 때 수준으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수준으로 열으라고 할 겁니다.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또 할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장거리 미사일의 수준이나 핵실험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이 핵실험을 보일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수준이 미국 본토까지 정확하게 날아오기는 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해서 쏠라 그러면 핵탄두를 소형 경량화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왔다라고 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실험을 했을 때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로서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좀 의미있게 이렇게 멀리 쏘아 보낸다면 아마 이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다라고 북한은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도 미국이 까불지 마라. 까불면 우리는 너네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회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육자회담 특사를 자리를 없애버린 거는요. 이제 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자. 내 임기 내에는 그냥 저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오바마의 생각이고 미국 고위층의 생각이 돼 있을 겁니다. 숱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이건 도대체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핵 폐기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아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한국을 상대로 손쉽게 아주 싸게 국지 도발을 하는 행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미국 너네들이 한국 안 도와줘? 한번 보자.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중국이 열병식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요. 북한하고는 항미 원조로 같이 싸웠던 헬명이다라면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북한을 달랠 때 너네 이번에 없는 듯이 조용히 구석에 그냥 채용해나 왔다 가라. 나중에는 우리가 너네들을 행사 때 잘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10월 16일 대통령의 방미 때 미국과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로서 결속을 다질 수 있는가. 즉 미국 측에서 원하는 선물을 한국이 과연 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과연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는가. 이거는 미국이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한일 관계가 또 과거사 문제로 진전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산적해 있는 속에서 앞으로 그 하반기에 있는 각종 외교 일정들이 우리 대통령의 업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굉장히 험난한 일종의
지뢰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무슨 정상회담 가지면서 갑자기 훈풍이 불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냥 고무돼 가지고요, 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급진전하자 어쩌자부터 한 건 하려고 달라들 건데,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때 수준으로, 그 대통령들이 계실 때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교류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서 한국 측의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개를 치는, 그리고 북한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수준을 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북한에 돈을 태우게 하는, 핵을 폐기한다라는 조건으로 그걸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핵을 폐기한다면서 한 20개 만들었다가 10개 정도만 한 개씩 천천히 폐기하면서, 그리고 또 수백 개의 핵시설 중에 한 절반만 한 개씩 폐기하면서 나머지는 숨겨놓으면요, 돈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있지롱 이럴 겁니다. 자, 우리 한 개 없을 때 너네 돈 얼마씩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돈을 내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핵 만든다고, 핵시설 만든다고 돈 들어갔으니까 우리 보고 너네들이 없애라는 거니까 너네들은 돈을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절대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급진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슨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뭐 통일 대박 이거 어쩌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얄팍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한국의 종북 좌파진영, 그리고 제야라 부르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자 이제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자. 아니,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왜 유지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은 평화의 대가로 항상 돈을 뜯어가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또 평화를 위해 갑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김대중 정권에서 2002년 6월 29일입니까? 월드컵 3, 4위전 하는 날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내도 또 도발할 거는 하는 게 북한입니다. 잘 지낸다고 도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